자, 여러분 21강인가요? 22강인가요? 하여튼 예. 지금부터 나가는 진도는 1학기 기말고사에는 포함이 안 되고 2학기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 범위입니다. 자, 민족말살 정책과 무장 독립 투쟁.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두 개 중에 먼저 첫 번째 교과서 63페이지 기준으로 일제가 침략 전쟁을 내세워서 빼앗은 것들이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중단원 3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자, 첫 번째는 일제가 실시한 민족말살 정책의 사례를 열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제의 인적, 물적 자원 수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을 이해한다. 자, 이 두 가지가 학습 목표입니다. 민족말살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이제 한민족을 죽여버린다, 뭐 완전히 뭐 포갑적으로 어디 가두거나 막 총살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을 민족의 개념, 우리 한민족이라는 당시 이제 단군 할아버지부터 우리가 쭉 하나의 민족으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의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조선인과 일본인을 하나로 이제 완전 구분 없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라든지 독립에 대한 열망 등을 완전 꺾어버리겠다는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을 합니다. 독일이랑 같이 이제 편을 먹고 이탈리아랑 독일이랑 일본이 편을 먹고 연합군과 싸우면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많은 물자가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물자를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백성에게 이제 백성으로부터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강제로 이제 징용해 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 자원도 뺏어갑니다. 그런 수탈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일제 민족말살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일제는 이제 원래 제국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일본은 당시에 스스로를 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의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나라의 이제 지도자가 황제를 스스로 칭하는 것이 바로 제국이죠. 두 번째로 이제 제국이 되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식민지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걸 우리가 제국이라 부르는데 일본은 스스로 이제 제국을 칭하죠.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 스스로 이제 그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천황 그리고 식민지를 이제 갖추게 되는데 일본의 이제 당시 식민지가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도 있었고 또 뭐 대만도 있었고 자 근데 이제 제국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려면 이런 식민지가 자꾸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제가 당시에 노렸던 곳이 바로 만주라는 곳입니다. 만주를 침략해요.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해서 이 땅을 빼앗고 여기다가 일본의 말을 잘 듣는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그 국가 이름이 바로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렇죠? 자, 만주국을 이제 세우고 나서 37년에는 중국 본토를 향해서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 간의 중일 전쟁이 발생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라 그러면은 1939년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한 시점부터를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으로 보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 일부 학자들은 일본이 중국을 침공한 1937년을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다라고 본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에 가면 일본이 지금 이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인 하와이 섬에 하와이의 펄허버 진주만이라는 곳을 이제 일본이 공습을 하죠. 공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본 스스로 칭하기를 태평양 전쟁이라고 이제 칭하죠. 그렇죠. 그 태평양 전쟁 1941년 일으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세계 대전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자, 일본은 이렇게 이제 세계 대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수많은 전쟁 물자가 필요하게 됐겠죠. 그렇죠? 자, 이 전쟁 물자를 어디서 조달할까요? 물론 일본 본국에서도 이런 전쟁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해 오지만 이제 많은 부분을 일본이 이제 당시 통치하고 있던 식민지로부터 수탈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조선 땅에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에 가게 되는데, 자, 수탈에 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 민족에 뭐가 있겠습니까? 반발이 있겠죠, 그렇죠? 막 살고 있는데 뭐 그릇도 뺏어가, 뭐 쌀도 뺏어가, 또 뭐 저기 사람도 강제로 징용해가면 이제 많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반발을 누르고자 실시한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자, 민족 말살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더 이상 조선인이라는 개념은 없다는 겁니다. 조선인은 모두 이제 무엇이 되었다? 일본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 없이 모든 조선 사람은 모두 똑같이 천황폐하의 신민으로서 모두 일본 사람이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 내선일체라고 부릅니다. 내는 안내자예요. 그러니까 일본 본토를 얘기하는 거고, 선은 조선할 때 선자입니다. 즉 일본 본토와 조선은 일체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 조선 민족, 우리 한민족을 말살시키고, 그 개념을 말살시키고 이제 모두 다 일본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모두 다 일본인이기 때문에 이제 조선 너희들 우리가 뭐 너희한테서 뺏어가는 게 아니야. 너희는 모두 천황폐하의 신민으로서 나라가 지금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대일본 제국의 백성으로서, 신민으로서 이 전쟁을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 라는 이제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민족 말살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시행이 되냐? 자, 여기 방금 설명했던 목적이 나와 있죠, 그렇죠? 중일 전쟁 이후에 사람과 물자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동원하게 되면 반발이 생기는데 그 반발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한국을 전시 체제로 바꾸고 한국인을 일본인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었냐? 자, 우선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합니다. 자, 황국신민서사는 뭐냐? 천황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외워야 되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64페이지에 보면은 해당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위에 이게 이제 아동 버전이 있고 성인 버전이 있는데 이제 아동 버전에 따르면은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첫째,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둘째,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셋째, 자,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참고 견뎌서 훌륭하고 씩씩한 국민이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암송을 시키는 거죠. 성인 버전도 또 세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일본의 이제 왕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너희는 조선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한국의 신민으로서 일본인이다라는 걸 이제 자꾸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궁성요배를 강요합니다. 자, 궁성요배란 게 뭐냐면 일본의 도쿄에 이제 일본 왕 천황이 살고 있죠. 그 천황이 살고 있는 궁궐을 향해서 매일 그쪽 방향을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절을 하는 것이 바로 궁성요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성요배를 강요함으로 인해서 우리들 이제 우리 한국인 마음속에 난 일본 사람이야, 난 천황에게 충성해야 돼, 이런 걸 이제 자꾸 세뇌시키는 거죠. 자, 또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자, 신사가 무엇이냐? 신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도의 종교인 힌두교를 보면서 와, 힌두교의 신이 진짜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인도보다 신이 더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그냥 아무거나 다 신이야. 그러니까 빗자루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뭐 곰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여우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뭐 이게 어떤 항아리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아무거나 다 신이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의 이런 아무거나 뭐 사물에다가 모든 걸 다 이제 어떤 신이 깃들어 있다 해서 신으로 모시는 그런 종교를 신도라고 부르는데, 그 신도에서 이제 온갖 게 다 신이잖아요. 그 신들을 갖다 모시는 사당이 바로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선에 박문사라고 하는 신사가 있었어요. 박문사가 이게 뭔 신사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그 안중근 장군님에 의해서 저격당해 죽은 이토 히로부미 있죠. 이토 히로부미가 한자식으로 읽으면은 이등방문이에요. 이등방문. 그래서 이제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신으로 모시는 사당이 바로 박문사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제는 온갖 게 다 신으로 모셔지는데 그 신사에다가 가서 이제 절을 하고, 그 사람들 어떤 뭐 이제 한 번 더 박문사에 가면 이제 이토 히로부미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신사
참배인 거죠.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도쿄에 있는 그 무슨 신사죠? 야스쿠니 신사라는 게 있죠. 야스쿠니 신사. 자, 야스쿠니 신사가 왜 문제가 되냐? 야스쿠니 신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던 이 신사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일본의 어떤 그 국가를 지키는 이제 호국 신들을 이제 모시던 신사였는데,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제가 이제 전범 국가가 되었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가해 국가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전범으로 처벌받았던 인물들,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끌고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들어가서 여러 식민지들 괴롭히고 막 사람들을 죽였던 그 전범들이 죽은 다음에 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가 됩니다. 야스쿠니 신사 신으로 걔네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거기서 참배를 한다는 거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전범들에게다가 참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나 우익의 상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게 되면 이제 주변국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뭐야, 니네 나라 총리가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거야? 그럼 너희 2차 세계대전 너희 잘했다고 지금 너희 스스로 자부하는 거니?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니?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이 받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신사를 전국에 일본이 1000개도 넘게 만들어요. 만들고는 거기다 이제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를 이제 당연히 교육을 금지하겠죠. 이제 뭐 한국 역사 없는 거예요. 일본의 역사인 거예요. 일본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 거고, 또 한국어 사용을 당연히 금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어 사용하면 학교에 때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창씨 계명이라는 거죠. 창씨 계명. 자, 창씨 계명이 뭐냐? 이게 창씨 계명이라는 거는 창은 만들다라는 거예요. 창작한다. 씨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과 씨가 있죠, 그렇죠? 성과 씨는 솔직히 말하면 좀 다른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쓰는 거는 성이에요. 선생님 안민호니까 선생님 안, 성이 안자가 되겠죠. 우리나라 제일 많은 성이 뭐예요? 김, 이, 박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성이고, 이 성이라는 거는 어떤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오는 게 바로 성이죠. 근데 씨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뭐 민호 씨, 무슨 우리 반에도 유찬 씨, 뭐 필재 씨 이렇게 부르는 그 씨 말고 일본에 가면 씨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과 씨는 어떻게 다르냐면, 성이라는 게 혈연을 중심으로 한 거라면은 씨는 가문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무슨 나카무라라고 하는 어떤 성이 있다고 칠게요. 내 일본 사람을 치고. 근데 이제 내가 쭉 우리 집안이 되게 빠방한 집안이야. 근데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야마다고, 둘째 아들은 뭐 야스시타고, 셋째 아들은 뭐 고바야시야.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이 또 지가 분가해서 자기 가문을 만든 거야. 그럼 내 첫째 아들을 뭐라 야스다라 했나? 그럼 걔네 씨는 야스다 씨가 되는 거고, 둘째는 생각나네. 셋째 뭐 고바야시다. 그럼 걔는 씨가 고바야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쓰는 게 성이라는 개념이고, 일본이 쓰는 게 씨라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창씨는 뭐냐면은 이제 일본이 쓰는 씨라는 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창씨입니다. 계명이라는 거는 이름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씨를 만들고 이름을 고치는 게 창씨 계명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갖다가 일본식 스타일로 바꾸라는 게 창씨 계명이죠. 이걸 이제 1940년부터 이게 실시합니다. 실시를 하는데 41년이 되면은 1년 만에 우리나라 전체 한국 사람의 81.4%가 이 창씨 개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름이 이제 다들 바꾸는데, 뭐 이게 규칙성이 있어요. 뭐 김씨다. 그럼 뭐 이렇게 아무 때나 바꾸는 게 아니고, 뭐 가네우미, 가네오카, 가네다, 가네모토, 가네시로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이 있고, 이씨다. 그럼 미야모토, 뭐 구니모토, 아사모토, 뭐 마스야마. 선생님 안씨다. 안씨면 이제 성 자체가 뭐 안씨는 뭐 야스다, 야스모토, 뭐 안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씨 내에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 일제시대 살았으면은 81.4%가 창씨개명 했으니까 뭐 저도 당연히 창씨개명 했겠죠, 그렇죠? 창씨개명 안 하면은 불이익이 되게 많았거든. 회사에서 잘리고 월급이 삭감당하고 막 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은 창씨개명 할 수밖에 없었어요. 81.4%가 창씨개명 했으니까 선생님도 막 안민호가 아니고 선생님 뭐 성 씨 자체가 이제 뭐 안씨니까 뭐 야스다나 야스모토나 뭐 안도 이런 사람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되게 역설적인 게 재밌는 게, 그럼 81.4%는 창씨개명을 했는데 나머지 약 한 19% 정도는 창씨개명 안 했다는 거죠. 얘는 왜 안 했을까? 이 사람들 어떤 독립의 어떤 투지 뭐 그런 게 있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었죠. 불이익을 당하면서 난 죽어도 창씨개명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외로 친일파 중에서 창씨개명을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많은 양반들이 이제 친일을 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도 양반이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센 거야. 내가 안동 김씨인데, 내가 뭐 풍량조 씨인데, 내가 파평윤 씨인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네, 우리 집안에 얘네 또 성리학을 또 숭상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지대 조상 때부터 이어온 우리 가문의 성을 바꿀 수 없다 그러고는 버팁니다. 그러니까 총독부에서도 아니 친일 잘하고 이렇게 일본 제국에 협조 잘한 애들이 막 우리는 창씨 개명 못합니다 이러니까 또 뭐 강요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얘네들 우리 일본에 되게 고마운 애들인데 막 친일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이제 양반 가문의 친일파들이 이런 창씨 개명을 하지 않는, 웃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태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자, 일제가 이제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뺏어가냐. 자,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펼치죠. 자, 병참이란 건 뭐냐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 자원 있죠. 어떤 그 전쟁 벌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옷도 만들어야 되고 총알도 만들어야 되고 대포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한 것들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병참이라 그래. 병참. 그러니까 병참 기지화 정책은 우리나라 조선을 한마디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기지로, 병참 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게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조선 땅의 전쟁과 관련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한반도에 이제 금속이나 화학, 제철 공업 등 쉽게 말해서 이제 전쟁 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공장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또 이 멍청한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일제가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일제가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금속, 화학, 제철 공업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어떤 그 뭐랄까 그게 되었다. 뭐 버팀목이 되었다. 어떤 하나의 그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만든 거 우리나라 잘대로 만들어준 게 아니고 지들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6.25 전쟁 벌이면서 대부분의 시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파괴됐어. 그러니까 뭐 도움도 안 됐어 결과적으로. 자, 거기다가 금이나 철이나 석탄 등의 지하자원 생산을 또 확대해 나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수탈해 가는데 미곡과 금속을 공출해 갑니다. 미곡은 이제 전쟁 벌이려면 이제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쌀을 엄청나게 뺏어가는 거고, 금속을 공출해 가는데 어떤 금속을 주로 공출해 가냐? 구리를 많이 공출해 가요. 구리를 공출해 가다 보니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때는 구리, 노쇠로 만든 밥그릇이나 그릇을 썼는데 이런 밥그릇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마저도 걔네들 총알이다, 대포알이다 만든다고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급해 준 게 사기 그릇이에요. 사기 그릇.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밥그릇 대부분 사기로 만들어진 도자기 그릇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조상님들은 이때 당시에 사기 그릇을 쓰지 않고 다들 노쇠로 만든 구리로 된 그릇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병사를 지원받다가 나중에는 강제로 뜯어가는 징병제를 또 하고, 쌀이 부족하죠. 쌀을 막 전쟁 물자로 가져가니까 식량을 또 배급하는 식량 배급제를 또 실시합니다. 거기다가 오늘날까지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해 갑니다.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전쟁에 가면은 전쟁은 대부분 남자가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성의 성욕을 해결해 줘야 돼요. 남성의 성욕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게 막 사기가 저하되고 여러 가지 뭐 탈영 문제도 생기고 민간인을 막 강간하는 문제 생기고, 그래서 이런 전쟁에 이런 그 참여한 이런 남성들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되게 참 비인간적인 거죠. 그렇죠? 전력을 높이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우리나라나 또는 중국이나 또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이제 동원을 하는 거죠. 강제로 동원하는 거죠. 뭐 이게 뭐 강제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뭐 그냥 모집했다. 근데 여성들이 알아서 왔다 돈 벌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인 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돈 받고 자기 성을 판단, 매춘이잖아요. 매춘할 테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 매춘할 거니까 모이세요 하면 어떤 젊은 여성이 당시에 성리학적 가치관 내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 여성이 저 몸팔로 갈게요라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다 이제 그냥 뭐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 뭐 전쟁에 따라다니면서 그냥 밥을 지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성노예가 아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쭉 광고를 하고는 그렇게 와서 이제 모인 젊은 여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가서 강제로 위안부로 전환시킨 거죠.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노동력도 이제 징용해 가는 거죠. 이 노동력 징용해 가는 것 중에서 되게 문제되는 게 바로 그 하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렇죠.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영화 중에 구남도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하시마 탄광에 바다에 있는 섬인데 그 섬 밑에 지하에 해저에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이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뭐 영화 약간 과장되고 송중기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막 다 쏴죽이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처참한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로 끌려갔던 그런 이제 그 징용의 모습들이 사실인 겁니다. 정말 보면 열받아요. 뭐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근데 열받는 거는 일본이 하시마 섬을 갖다가 유네스코 세계 또 문화유산으로 또 등재시키려고 그랬어. 말 미친놈들인 거 완전히.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저는 뭐 일본과 우리나라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우선 이웃이니까. 근데 일본이 최소한 자기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수탈이 있었다. 자, 여기 한번 문제 봅시다.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한국인을 일본인에 동화시키려는 민족 분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자, 맞습니까? 자, 민족 분열 정책이 아니고 민족 말살 정책이 되겠죠. 자, 일제는 천황의 충성을 맹세하는 궁성요배를 외우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자, 궁성요배를 외우게 한 게 아니로 황국신민 서사를 외우게 했죠. 자, 세 번째,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노동력을 확보하기에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자, 징병제가 아니고 징용이죠. 자, 징병은 군대에 나가는 이제 병사를 데리고 가는 게 징병이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물자를 생산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용을 실시한 거죠. 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단어적 차이의 의미가 조금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